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자, 계산 문제 목요일마다 5, 6월 달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 때마침 또 질문도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습니까? 요놈 좀 풀어달래. 요놈 좀. 자, 일단 정보의 현재 가치는 지금까지 제가 수업 중에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약집에는 이게 논점이 어디냐? 효율적 시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즉각 반영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정보의 가치를 측정하는 하나의 문제가 정보의 가치. 현재 가치니까 뭔가 현재 시점으로 환원하는구나 이런 과정이 있을 뿐이지 포인트는 현재 가치가 아니라 정보의 가치 요놈이 포인트입니다. 정보의 가치. 자, 얘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왜? 암산으로는 절대는 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계산. 그런데 이건 저는 상황만 정리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에서 제가 아주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첫 번째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하셔. 이 문제 풀지 말지. 첫 번째 문제를 보고 그러면 풀겠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한번 보죠. 제가 요건 요약집 46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건 제가 기출 문제를 제가 수준을 조금 쉽게 수치가 쉽게 제가 변형을 시킨 거예요. 일단 문제가 얘는 무엇을 묻는지 자체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묻는지. 항상 얘는 정보의 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기 전에 정보의 현재 가치니까 일단 요 단계가 필요해요. 정보의 가치를 묻고 이 정보의 가치가 대부분 그렇죠. 1년 후 정보를 줘요. 출제자가. 그러니까 1년 후 정보의 가치를 찾고 1년 후 정보니까 그걸 다시 현재 시점으로 환산해라. 그래서 문제가 정보의 현재 가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현재 가치는 아주 간단해요. 1년 후에 출제자가 준 정보의 가치를 찾고 그 1년 후 정보의 가치를 뭘로만 환산시켜주면 돼요. 현재 가치로 환산시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흐름은 출제자가 1년 후에 어떤 개발 정보를 줘요. 그리고 그 개발 정보의 가치를 찾고 1년 후에 정보의 가치니까 그걸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는 그 과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땡땡 지역 계획에 따라 이게 지역 개발 계획이에요.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50%로 알려져 있다. 지금 신역사가 들어온다, 확실히 안 들어온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신역사가 들어온다는 개발 계획의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일단. 그리고 상황을 분석해 봤더니 이 토지의 1년 후에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오면 4억 원이 되고 신역사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2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개발 정보예요. 개발 정보 이 두 개가. 자, 상황을 보면 지금 1년 후잖아요. 1년 후. 그러니까 1년 후에 어떤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올 수도 있어. 이런 소문. 그러니까 1년 후에 어떤 이 소문에 어떤 영향을 지금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1년 후. 그러니까 1년 후에 어떤 정보를 줬으니까 1년 후에 정보의 가치를 찾고 그 1년 후의 정보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해라 라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사례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흐름이 이렇게 됐어요. 출제자는 1년 후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대부분 1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1년 후 정보에 대한 뭐만 정리를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상황만 정리를 잘 해주면 이 문제는 거의 90%가 끝나는 거예요. 요걸 보고 상황 정리를. 근데 상황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상식적으로. 자, 제가 토지 소유자라고 해볼게요. 내가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그런데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에 문제가 4억 원.
문제에서 들어서지 않는 경우 2억 원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소문도 없다 그러면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소문이 없다면 신역사가 들어온다 이런 말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면 내 토지 가치는 2억이라는 거야. 토지 가격은 2억. 들어서지 않는다면. 그런데 지금 신역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소문이 돌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저는 땡큐 하는 거죠. 왜? 신역사가 들어오면 토지 가격이 폭등할 테니까. 그래서 주변의 어떤 개발 계획 등을 분석해 봤더니 신역사가 들어오는 계획이 확실히 발표가 되면 대부분 가격이 더블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신역사가 들어온다라고 확실히 발표가 되면 4억 원이 된다. 4억 원이 되겠죠? 바로 이게 지금 두 번째 라인에 있는 문제예요. 즉, 자, 두 번째 지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토지의 1년 후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오면 4억이고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2억이야. 그러니까 지금 신역사라는 말이 없으면 2억 원인데 신역사가 확실히 들어온다면 4억 원으로 가격이 된다는 거야. 가격이. 자, 그런데 지금 요런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도 소문을 듣고 내 토지를 구입하려고 와요. 내 토지를. 그래서 내 토지를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토지를 얼마의 가격을 제시할 것이냐.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 즉, 신역사가 안 들어온 지금은 2억 원인데 신역사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없을 때는 2억 원짜리 내 토지인데 신역사가 확실히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 더블 돼서 4억 원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군가 내 토지를 사러 와요. 근데 문제는 자, 누군가가 내 토지를 사러 오면 나는 가격을 제시할 텐데 일단 2억 원의 가격을 제시하지는 않겠죠. 왜? 지금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2억보다는 더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4억을 제시할 수 있느냐? 4억을 제시하면 또 아무도 안 사. 왜? 지금 신역사가 확실히 들어온다라는 개발 계획이 발표된 게 아니라 이제 문제의 첫 번째 라인을 보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역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50%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소문만 돌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소문이 아주 얼토당토 않는 소문은 아니고 들어올 가능성이 반 정도 된다는 거죠. 50% 정도. 그러면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요. 내 토지의 가격을 2억 원을 제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2억보다는 더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4억 원의 가격을 제시할 것이냐? 이건 제시할 수가 없어. 이건 신역사가 확실히 들어온다는 발표가 돼야만 내가 4억을 제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소문이 뜬 상황, 즉 들어올 가능성이 50% 정도라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얼마의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요놈이 핵심입니다. 요놈이 핵심. 자, 확률이 지금 50%일 때 나는 내 토지에 얼마의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얘는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출제자가 호황일 때 수익률, 불황일 때 수익률 두 개 주면 적당히 소맥 섞듯이 섞었잖아요. 확률이라 얘도 똑같아요. 얘도. 즉 보세요. 자, 지금 신역사가 확실히 들어올 때 가격을 주고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을 때 가격 두 개를 줬어요. 그럼 나는 2억과 4억을 적당히 섞어서 하나의 가치를 제시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요 사이의 값을 제시하겠죠. 근데 요 사이의 값을 어떻게 찾냐? 그러면 앞에다가 확률을 딱 적어줘. 일단 4억 원을 받을 수도 있죠. 내 토지는. 근데 4억 원을 받기까지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어요. 그래서 4억을 받을 확률은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50%니까 50% 정도 되는 거예요.
4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50% 정도. 자, 문제는 얘는 계산기를 안 치고 암산으로는 안 돼요. 이 문제는 암산이 되지만 제가 수치를 쉽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계산기를 쳐야 되니까 50%라는 백분율로 표시하지 말고 계산을 하려면 항상 단위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0%를 수치로 바꿔요. 0.5 이렇게. 그리고 요 놈을 곱해주면 뭔가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아직까지는 여기다가 또 확률을 넣어보자고요.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50%니까 0.5 이렇게 부여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해보자고요. 자, 일단 신역사가 들어오면 내 토지 가치는 4억인데 나는 4억을 제시할 수는 없죠. 이유는 4억이 될 가능성이 5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 4억 원에다가 내가 부여할 수 있는 가치는 결국 얼마입니까? 그러면 2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2억 원. 자, 그 다음에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2억 원의 가치가 되죠. 근데 2억 원이 될 가능성도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억 원에다도 50%인 0.5를 곱해서 나는 얼마의 가치를 부여합니까? 그러면 1억이 되겠죠. 1억. 그럼 결국 요 두 개를 적당히 잔에다 넣고 이렇게 뭐 해요? 섞어요. 그럼 지금 잔에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총 3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3억이 바로 요 놈인 거예요. 요 놈. 그럼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이 개발 계획을 분석해 보면 개발 계획이라는 소문이 없을 때는 내 토지 가격은 2억이에요. 그리고 이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얼마의 토지 가격이 될까? 4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있는 시기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50%일 때 내 토지의 가치를 얼마나 부여할 것이냐. 그럼 2억과 4억의 중간이에요. 근데 2억과 4억의 중간이니까 소맥 섞는 거야. 소주 알코올 도수하고 맥주 알코올 도수를 쭉 섞으면 중간값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값을 찾는 게 우리가 소맥의 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2억과 4억의 중간값을 찾아요. 어떻게 찾습니까? 자, 신역사가 들어온다는 가치 4억의 확률을 앞에다 적어. 50%, 0.5. 신역사가 안 들어오는 확률도 50%인 거죠. 그러니까 0.5. 그래서 4억에 0.5, 2억. 2억에 0.5, 1억.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하면 결국 3억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가능성이 50% 정도만 있습니다. 그러면 2억과 4억의 중간, 한 3억 정도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계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정보의 가치라는 건 뭐냐? 어떤 공무원이 지금 요 상황은 정리된 거예요. 요 상황이 딱 정리됐을 때 갑자기 어떤 공무원이 찾아와요. 나에게. 야, 내가 개발 계획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확실히 내가 정보를 줄까?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정보를. 내가 개발 계획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내가 줄까? 공무원이. 그때 그 정보의 가치를 추정하라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즉 1년 후에 어떤 이 소문에 대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공무원이 와서 내가 확실한 정보를 내가 줄 수 있는데 이 확실한 정보를 줬을 때 당신이 요 정보의 가치를 추계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공무원이 나에게 확실한 정보를 줘요. 개발 계획이 들어온다는 확실한 정보를 주면 나는 내 토지를 주저없이 얼마로 팔아요? 4억 원에 팔 거야. 4억 원. 그런데 공무원이 정보를 주지 않을 때는 주지 않더라도 나는 2억의 물건을 팔진 않잖아요. 토지를 3억에 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이 정보를 주지 않더라도 나는 3억 원의 토지를 팔 텐데 공무원이 개발 계획이 들어온다는 확실한 정보를 주면 4억 원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 두 개 차이예요. 요 차이인
1억이 바로 공무원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정보로 얻을 수 있는 가치인 거예요. 얘가. 자, 그럼 요거 잠시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요런 거 한번 봐요. 여기서. 자, 빈 공간에다가. 자, 잘 들어봐야 돼요. 잘 들어봐. 자, 내가 항상 시험을 보면, 학개론 시험을 보면, 학개론 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항상 57.5를 못 넘어. 이게 한 문제가 부족하다는 거죠. 한 문제가 57.5를 지금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야, 내가 이번 달 모의고사 학개론 정보 좀 줄까? 이런 거예요. 정보요. 그럼 이 정보의 가치가 얼마냐는 거예요. 가치가. 그럼 이제 해보자고요. 그 사람이 지금 정보를, 나한테 시험 정보를 줘서 이번 달에 내가 얼마의 모의고사를 얻었냐 봤더니, 세상에 77.5를 얻었어. 77.5를. 자, 그러면 내가 받은 정보의 가치는 77.5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보를 통해서 77.5점을 얻었지만 나는 정보 없어도 얼마는 얻어왔어요. 57.5는. 그러니까 바로 이 정보가 나에게 만들어준, 추가로 만들어준 점수는 결국 20점이잖아요. 요 차 20점. 요 20점이 바로 시험 정보에 대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20점이. 그럼 보세요. 이 문제 다시. 자, 공무원이 개발 계획이 확실합니다. 이런 정보를 주면 나는 4억에 팔겠죠. 4억에. 그런데 이 정보가 없더라도 나는 이 내 토지 가격을 2억은 안 팔아요. 3억에 팔지. 3억에 팔지.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의 확실한 개발 정보로 내가 얻는 이득은 3억과 4억의 차이 1억 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정보의 가치는 1년 후를 기준으로 한 정보의 가치는 1억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1억. 1억까지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년 후 상황을 기초로 1년 후의 정보의 가치는 1억이에요. 근데 출제자가 뭘 물어봤냐? 현재 가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1년 후에 가치가 지금 1억이니까 1년 후의 가치가 1억 원이니까 이 1년 후의 가치 1억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자만 빼주면 되잖아. 이자만. 그런데 중요한 거 몇 프로의 이자를 빼야 됩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준 게 바로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준 거예요, 이게. 자, 투자론에 상식이 하나 있죠. 투자론에서 투자 분석을 할 때 현재 가치에 적용하는 이자율, 현재 가치에 활용되는 이자율, 우리는 특별히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죠. 할인율. 이 할인율로 실무에서는 무엇을 적용합니까?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현재 가치 할 때 이자율, 즉 할인율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가 10%라는 요구 수익률을 준 거예요. 근데 이 10%라는 요구 수익률은 그냥 큰 의미가 없는 거죠. 1년 후의 정보 가치니까 이 1년 후 정보 가치를 현재 가치 해봐. 그러면 1년 후 정보의 가치가 1억 원이니까 1억 원에 10% 이자 한 번만 차감해 주면 되잖아요. 나누기 1.1에서 그렇죠. 9,099원. 의미 어려운 거. 9,090원? 90만 9천원. 아, 그렇죠. 제가 돈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어서 잘 못 읽겠네요. 자, 그러니까 대충 감이 왔죠. 이제 바로 이겨요.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로 또 한번 해보자고요. 자, 문제 한번 정리해보죠. 비슷해요. 항상 개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봤으니까 이제 이 자료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이건 내 토지인 거야. 내 토지야.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또 출제자가 준 요 지문은 1년 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년 후. 그러니까 1년 후 상황에 정보의 가치를 추정하고 이 정보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원하라. 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가 핵심은 바로 이놈이죠.
1년 후에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오면 8억 8천, 들어서지 않는 경우에는 6억 6천이구나.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준 것은 현재 가치 할 때 이자율 10%를 적용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지문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요 세 번째 라인이. 그럼 이 세 번째 라인을 제가 분석을 해보죠. 자, 출제자는 지금 1년 후에 대한 상황을 줬고, 따라서 1년 후에 대한 상황을 정리해 줘야 돼요. 첫 번째,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소문이 뜨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 토지는 6억 6천이라고 지금 출제자가 준 거예요. 6억 6천. 여기다 표시해요. 여기다. 그리고 신역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확실히 내가 개발사항을 봤더니 6억 6천에서 8억 8천이 된다는 거예요. 8억 8천. 자, 그러면 신역사가 안 들어올 때 6억 6천, 신역사가 들어올 때 8억 8천이 딱 계산이 됐으면 이제 결론은 지금은 신역사가 확실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만 40%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만 40%. 요거. 그러니까 가능성이 40%, 즉 확률이 40%일 때 내 토지의 가치에 얼마를 부여할 것이냐. 이게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소맥을 섞은 거예요. 6억 6천과 8억 8천 요 사이에 하나의 값을 부여할 텐데 요 사이의 값을 찾는 방법은 소맥처럼 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섞습니까? 8억 8천 앞에다가 신역사가 들어올 때 확률을 그렇죠 적어놔요. 지금 이번에는 확률이 50이 아니죠. 50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신역사가 들어올 확률이 50이 아니라 40%잖아요. 40%. 그러니까 여기다가 0.4 이렇게 해놔요. 40%라고 안 적는 이유는 우리가 계산기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 8억 8천에 40%가 암산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0.4. 자, 그 다음에 신역사가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올 게 0.4, 40%니까 여기는 60%가 안 들어올 확률이죠. 0.6.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소맥을 섞듯이 계산기를 요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 소맥을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즉, 8억 8천이 들어올 신역사가 들어오면 8억 8천인데 8억 8천을 다 인정할 수는 없어요. 왜? 8억 8천이 될 가능성이 40%니까 0.4. 그 다음에 또 6억 6천을 인정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소문이 있으니까. 소문이. 그래서 60%만 얘도 그렇죠.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맥을 섞는 걸 지금 수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0.4 곱하기 8억 8천, 0.6 곱하기 6억 6천 하면 얘가 7억 4,800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상황이 정리됐어요? 그럼 이제 누군가가 공무원이 와서 내가 개발 계획이 확실히 들어온다는 정보를 알려줄까?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얼마의 이득을 얻는지 이게 바로 정보가 주는 가치예요. 그러면 첫 번째, 확실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나는 개발이 들어온다는 확실한 정보를 주면 나는 8억 8천에 내 토지를 내놓을 거예요. 근데 지금 확실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정보가 없더라도 나는 6억 6천을 제시하지 않죠. 그죠? 확률을 통한 6억 6천보다 더 높은 금액 7억 4,800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확실한 정보가 주는 가치는 바로 요 두 금액의 차이 1억 3,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후 상황에서 분석한 정보 가치예요. 1년 후 상황의 정보 가치 1억 3,200만 원.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야 현재 가치로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억 3,200에 나누기 1.1 아이고 안 보이네.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겠으니까 1억 3,200에 나누기 1.1 해서 1억 2천이 이게 정보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조금 더 낫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실전 문제.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제가 우리 지금 합격 예상 문제집에 있는 내용이에요. 합격 예상 문제집에 있는 내용은 대단히 어렵죠. 대부분의 문제가. 그러니까 얘도 수치가 아주 그냥 답답해요. 수치가. 그러나 수치 상관없어. 항상 풀이 방법이 중요한 거죠. 자, 한번 보자고요. 복합 쇼핑몰 개발사. 또 개발 정보가 이번엔 쇼핑몰 개발이에요.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의 현재 가치예요. 그러면 항상 정보의 현재 가치는 정보의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현재 가치로 환산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복합 쇼핑몰 개발 예정지 인근에 A 토지가 있습니다. 똑같네. 내 토지야. 내 토지. 그런데 이 인간이 문제를 보세요. 2년 후 2년을 줬어요. 이게 재작년 기출이에요. 재작년 기출이에요. 재작년 2년 후를 줬어요. 2년 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1년 후 상황이 아니라 2년 후 상황을 지금 제시한 거죠. 2년 후 상황.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2년치 현재 가치 나누기를 2번 해줘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문제는 똑같네. 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은 50%니까 지금 개발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 소문만 지금 50% 있는 거죠. 그리고 쇼핑몰이 개발이 되면 6억 500만 원, 개발이 되지 않으면 3억 2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주의할 게 얘는 2년 후에 대한 상황이고 따라서 나는 2년 후 상황으로 정리를 해줘야죠. 상황을 정리해. 자, 그럼 상황을 정리합니다. 항상 가장 낮은 금액이 쇼핑센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겠죠. 이게 쇼핑센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3억 250만 원을 나는 내 가치에 부여하는 거야. 근데 쇼핑센터가 확실히 들어왔을 때 얼마의 가치까지 뜬다고 돼 있어요. 6억 500만 원. 그런데 지금은 아직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확실한 게 아니라 가능성만 50%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들어올 가능성이 50%일 때 내 토지에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항상 방법이 자, 확률을 요 금액 앞에다 적는 거죠. 쇼핑센터가 개발될 때 확률이 50%니까 0.5 여기다 부여하고 자, 그 다음에 개발될 확률이 0.5면 개발되지 않을 확률도 50% 0.5가 되겠죠. 그리고 요 두 가지를 가중평균해서 하나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쇼핑센터가 확실히 개발이 되면 6억 500만 원. 근데 6억 500만 원에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죠. 왜? 확률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의 가치만 부여하는 거예요. 쇼핑센터가 개발되지 않을 때 3억 2,250만 원. 근데 3억 250만 원에 다 가치를 부여할 수도 없어요. 왜? 확률이 50%니까. 그래서 계산기로 0.5 곱하기 605 플러스 0.5 곱하기 302.5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오면 정말 계산기를 안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주 권하지 않는 문제예요. 논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무튼 그러면 가능성이 50%일 때 지금 4억 5,375만 원 정도 가치가 부여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군가 공무원이 찾아와서 내가 쇼핑센터 개발에 확실한 정보를 줄게. 자, 그러면 이 확실한 정보로 나는 얼마 이득을 얻을 것이냐. 확실한 정보가 있으면 내 토지를 6억 500만 원에 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정보, 공무원의 정보가 없더라도 나는 3억대에 팔진 않아. 얼마에 팔아? 지금 소문이 떠 있으니까 4억 5,375만 원에. 그러면 결국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얻는 이득은 요 차인 거죠. 이게 바로 1억 5,125만 원. 어려운 거. 그렇죠. 이런 수치가 복잡하니까 이게 전투를 깎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2년 후 정보의 가치니까 2년 후 정보의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해주려면 그렇죠. 이자를 2번 차감해줘야죠. 나누기 1.1, 나누기 1.1. 이게 1억 2,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억 2,500만 원. 대충 감이 오네요. 자, 네 번째.
자, 이거 합격 예상 문제집에 있는 거예요. 자, 1년 후, 얘는 1년 후 상황이네요. 기업 도시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 기업 도시 선정 가능성의 호재가 지금 뜬 거예요. 정보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를 찾고 현재 가치를 찾고, 그리고 정보 비용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획득 가능한 무슨 초과이윤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핵심은 이게 응용이 된 거지만 정보의 가치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죠. 요구 수익률 20%는 현재 가치에 적용하라는 거고. 자, 해보자고요. 1년 후 상황을 줬어요. 1년 후. 1년 후 기업 도시로 선정되면 12억 원. 그렇지 않으면 6억 원의 토지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40%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정보 가치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보죠. 구하기 위한. 자, 일단 1년 후에 대한 정보, 그리고 1년 후 상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기업 도시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6억 원. 기업 도시로 확실히 선정됩니다. 더블 12억 원.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가능성만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40%인 거죠. 그럼 가능성 40%인 상황에서 내 토지에 얼마의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그럼 항상 확률을 여기다 적어야죠. 기업 도시가 될 때 확률이 지금 0.4 이렇게. 아이고 0.4. 그다음에 기업 도시가 되지 않을 확률은 결국 또 될 확률이 0.4, 40%니까 60%, 0.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가지 12억과 6억을 적당히 섞어서 중간값을 하나 찾는 거예요. 자, 기업 도시로 선정되면 12억 원인데 12억 원의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죠. 가능성이 40%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충 얘는 4.8억 정도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가 암산이 되는 수치라면 우리가 했던 소맥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개발이 되면 선정되면 12억 원인데 12억 원에다 12억 원의 가치를 전부 부여할 수는 없죠. 가능성이 4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12억 원에 얼마의 이득을 얻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4억 8천, 4.8 이렇게 되는 거예요. 4.8. 자, 그 다음에 6억 원의 가치를 부여할 수도 없는 거죠. 6억 원의 가능성이 확률이 60%니까. 그러니까 66은 36. 그래서 여기다가 3.6을 딱 부여하는 거예요. 3.6. 그리고 잔 속에 지금 4.8도 있고 3.6도 있으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8.4억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확실한 정보가 있으면 12억 원. 정보가 없더라도 나는 내 토지에 8억 4천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주는 가치는 요 두 개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요 두 개 차이가 바로 3.6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의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3.6억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야죠. 그런데 지금 요구 수익률이 문제에서 맨 위에 있네요. 요구 수익률이 지금 20%라고 돼 있으니까 20% 이자를 빼줘야죠. 그래서 나누기 1.2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누기 1.2. 그러면 결국 3억 원이 정보의 가치예요. 3억 원의 정보 가치. 자, 그러니까 지금 3억 원의 정보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그런데 누군가가 자, 요 문제를 다시 보세요. 자, 누군가가 투자자가 기업 도시가 선정된다는 확실한 정보를 획득하면서 1억 원의 정보 비용을 줬다는 거예요. 1억 원에. 이게 지금 준 건지 1년 후에 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출제자가 이 문제 만든 사람이 응용을 했는데 조금 불확실하게 줬어요. 불확실하게. 그냥 현재 시점에서 1억을 지출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의 현재 시점의 가치가 3억 원인데 1억 원의 정보를 획득하려면 1억 원의 정보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가져가는 이윤은 2억 원이겠죠. 이 2억 원을 초과 이윤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2억 원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를 다시 한번
잠시만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근데 이 문제가 제가 잘못 오드를 쳤는지 확실한지 보자고요. 맞아요. 제가 문제를 빼먹진 않았네요. 즉, 이 문제가 살짝 불확실해. 이 정보비용이 현재 시점에 주었는지 1년 후 상황에서 지급한 건지. 근데 그냥 출제자는 현재 지급 가능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초과 이유는 비용을 1억 지불하면 초과 이유는 2억이 되겠죠. 한 문제 푸는데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중에 이런 걸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강사 경험으로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계산 문제를 푸는 분들은 어떻게든 스스로 이렇게 풀어내고, 계산이 지금 할지 말지 고민이 있는 분들은 수업 중에 이렇게 빠른 강의 내용으로는 선택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김에 이렇게 제가 좀 자세히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죠. 정리 쉬워. 정리. 자, 출제자는 항상 1년 후에 어떤 상황을 준다. 그러면 1년 후의 상황을 정리한다. 근데 1년 후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냐? 신역사가 들어오면 4억,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2억. 그런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확실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가능성만 있을 때 얼마의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요놈이 중요해요. 요놈이. 그러면 어떤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얻는 건 요 두 개의 차이고, 요걸 정보 가치라고 하고 요 정보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아유 길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